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수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늘 TV 2025년 상반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 소장의 주식 세뇌 탈출이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또 1시간 엮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주말 토요일 동시간대 여러분들 재방송으로 또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됐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폈고요. 여기 이제 서울 올라오는 동안 저 경치를 봤더니요. 개나리꽃도 활짝 폈습니다. 좋은 날씨입니다. 곧 좋은 날이 오겠죠. 어쨌든 저 밑에 그 경남 지방의 큰 산불로 인해서요. 예,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고초를 겪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으신데요. 좀 힘내시라 말씀드리고요. 항상 2월, 3월, 4월에는요. 항상 대형 산불들이 일어납니다. 산불 조심하자라는 캠페인도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조심하는 게 뭐 최우선책이겠죠.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요. 한번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들어가서요. 자,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그 상장한 한택이라는 종목인데요. 아래 하단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참 잘했어요라고 예, 이렇게 이제 도장 꽝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제가 늘 상장할 때 이야기하는 게요. 여기 보이시죠? 코스닥 중견기업이고요. 액면가 보시면요. 뭐라고 쓰이냐면 5,000원이라고 그래 써 있습니다. 5,000원 그죠? 액면가 5,000원. 자본금 556억. 저는 좀 개인적으로요. 이런 종목들이 좀 정상적인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정상적인 종목이다. 그러면 왜 참 잘했어요라는 도장을 찍어줬냐면요. 여기 보실게요. 자, 한택 뭐 하는 회사냐면요. 화공장치 및 초저 온용기의 제작 및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20일 예,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종목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첫 번째요. 대주주 지분이 69%, 그리고 안정성 지표는요, 유동비율이 예, 좀 살짝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이렇게 보시면요, 어떻게 써 있냐면 괜찮죠, 그죠? 괜찮다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예, 흑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BPS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BPS가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2,660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지분 60%에. 그러니까 12,660원 이 BPS 청산가치 이 회사가 상장을 해가지고요. 자, 거래는요. 고점이 28,000원.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액면가 5,000원에 자본금도 556억이고 그래서 참 잘했어요라는 것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이런 종목들이 한국 거래소 시장으로 들어와야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고 물론 외인과 기관들도 이런 종목에 들어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종목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 이러한 시국에도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국에도 어떤 종목이 또 부려졌는지를 보여야 되겠죠. 자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종목 자 액면가 500원에 30억의 신성장 기업 이런 종목은요 참 안타깝다. 네, 제가 지난 24년도 2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뭐 계속 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는 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거니까 합법이라 하지만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을요. 한번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신플랫폼이란 회사는 소장님 생각에는 어때요? 저는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하냐면 일단은요. 얘가 지금 24,500원 고점 찍고 하단에 13,000원이잖아요. 상장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사업용 지능형 사물 인터넷 기술 서비스 사업 전문 업체로 이것도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앞선 종목과 좀 뭐가 다르냐면요.
자, 보실게요. 처음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쪽에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예, 대주주 지분은 써 있지도 않고요. 예, 써 있지도 않고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기에 잘 안 보이실까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자 보실까요? 네,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4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유보율도요.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음.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라? 빈대떡 신사가 돼야 된다. 어쨌든 이제는요.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너 이름이 뭐니? 즉 BPS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봤더니요. BPS에는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신규 상장을 해놓고 대주주 지분도 안 써 있고 BPS도 기재를 안 합니다. 기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기재를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뒤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가 신성장 기업이라고 지난주에 상장을 했는데 예, 상단은 얼마를 찍었다? 예, 24,500원, 하단은 13,700원. 즉 가장 중요한 거 최고점 예, 3월 21일 예, 지난주에 금요일 날에 24,500원을 찍고 난 이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이냐? 신성장 기업 특례 상장이라고 절대로 이런 짓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저는 이 상태로 가서는 대한민국 진짜 망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던 성 소장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주주 지분은 써있지도 않고요. 4년 연속 적자에 직전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부채 비율 예,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음.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말 지금이 어떤 시즌이냐면요.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상장 폐지의 계절. 자,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그래 놓고서 상장시켜 놓고 이 회사가 청산 가치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2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호가하고 있더라.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괜찮아하고 들어갔다가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어요? 도장을 딱 찍었어요. 무슨 도장? 참 못했어요. 저는 이렇게 도장을 찍고 싶어요. 그런데요. 오늘 저 수요일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난 어제 제가 자료를 다시 봤더니 이제서야 대주주 지분이 36%입니다 라고 써 있고요. 더 무서운 거는 그래 알겠어 너 뭐야 BPS가 그랬더니 BPS가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300원 마이너스 200원 이렇더라고요. 자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해서 이런 회사가 어떻게 상장을 해서 이 바닥에 진출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마이너스 344원짜리가 24,000원에 거래될 수 있느냐. 나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다라는 거죠. 이게 부채비율 완전 잠식에 해당 사항 없음에 BPS가 마이너스로 기록된다는 건요. 예, 곰팡이가 뻘겋게 이거 먹을 수도 없는 이런 회사를 아직까지도 이런 시국에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금융당국에 여쭤보고 싶다. 이런 회사가 24,500원. 그러면 이런 회사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실게요. 출처는 조선비즈고요. 돌아온 상패 시즌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속출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 제출 마감 시한이 21일 도래한 가운데 2차전지기업 지금 금양에 대해서 지금 많이 시끌벅적합니다. 금양 시끄럽습니다.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서 의견거절 받으면서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요. 그리고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 그 다음에 세원 ENC, 그 다음에 국보 등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 공시 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보실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좀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날 금융감독원 다트라고 그래서요.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금양은 이날 오후 5시 44분 감사보고서 제출하면서 감사인으로부터 어떻게 의견 거절을 받았다 공시했고요. 그리고 이날 시장에는
그 금양의 어떤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돌았는데 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어떻게 정기장 마감 후 조회 공시를 요구받으면서 오후 5시쯤부터 금양의 주식 매매 거래 정지됐다. 그러면 이거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언제 시간이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된다라고 그러면 수요일 날 방송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코스닥 150위까지 한 번씩 눌러보면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 1위, 알테오젠, 요즘 최근에 알테오젠 가지고 또 이슈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 주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상식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금양처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인은 뭔 말이냐? 외부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가 연락이 일주일 전까지 감사 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하고, 상장사는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뭐 해야 된다? 공시해야 된다. 만약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 가능성이 커지고, 사업 보고서는 사업연도, 그러니까 90일, 3개월입니다. 이내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 기한 지키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이후에 미제출한 채 10영업일이 초과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인이 상장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투자자들이 과연 알까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금양이라는 종목부터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수를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25년이잖아요. 25년, 24년, 23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확 치고 올라가서 여기 지금 19만 원 찍고 지금 9,900원인데 거래 정지됐어요. 그럼 이 회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앞으로? 끝났다니까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BPS라고 하는 이 청산 가치 대비, 이게 쉽게 하면 장부상 가치인데 가치 대비 1.5배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돼버리면 이 종목은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월봉으로 보니까 어때요? 멋집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얘가 언제부터 이 짓을 했느냐, 이 출발 시점을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앞으로 10년은 지나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서구 쪽, 유럽 쪽이나 일본 쪽도요.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이요. 감원하고 지금 뭐 해고시키고 이러고 있거든요. 과연 2차 전지,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장이 활발해질까? 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그 금양이라는 회사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2년 연속, 그죠? 2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고요. 적자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23년도 보면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용과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들을 보면요. 그죠? 빚 보면 이게 지금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보실까요? 이 회사가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20년 기준 1,800원 보고 주가 이만큼 올라갔다 꺾인 거 아니에요. 그죠? 꺾였으니까 얘가 지금 당장 보더라도 지금 3,300원짜리를 어떻게 3,300원짜리를 19만 4천원에, 여기서는요, 대주주들이 여기서 다 털고요, 얘네들은 땡큐 그러고 진짜 몇백억, 몇천억 챙겨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떠난 거 아닙니까? 개인들은 아리랑 나 어떻게, 뭐 어떤 기사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는데 왜 그분한테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실 때 잘 사셨어야지. 이게 그러면 앞으로 갈까? 이거 거래 정지되면요. 이거 상장 폐지라니까요. 그럼 에코프로 비하면 걔도 똑같은 수순을 밟는 거겠죠. 알테오젯,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다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 말이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알테오젯 저 같으면요 손도 안 댑니다.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서 몇 월 며칠 방송분 내가 직접 가져다가 설명드릴게요. 알테오젠의 말년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알테오젠부터 코스닥 1위부터 20위까지만 뒤져보시고 한번
재무제표 보십시오. 그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그만하시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나온 거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 그다음에 세원이엔이 국보. 그러니까 웰바이오텍부터 한 번씩 짚어볼까요? 자, 보실게요. 웰바이오텍이 어떻게 됐냐면요. 얘는 이렇게 돼서 5,200원. 그러고요. 여기 지금 500원에 지금 거래 정지됐고요. 늘 순서가 똑같아요. 이렇게 거래 정지돼서요. 여러분들 되게 어디서 살까요? 여러분들은 되게 이쯤에서 삽니다. 이쯤에서 들어간다고요. 이쯤에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끝난 거죠. 그죠? 자, 그럼 웰바이오텍이 여기 좀 보시면요. 자, 일단은요. 얘부터 좀 잠깐 보실게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대주주 지분이 어떻게 써 있습니까? 7%. 7.01. 7% 보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몇 퍼센트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93%를 여러분들이 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20% 이하로 쪼그라들고요. 여러분들이 지분이 80% 이상을 들고 있을 때 얘네들은 끝난다라는 거죠. 그게 주식시장의 어떤 생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적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BPS가 400원, 500원, 600원. 여러분 BPS라고 하는 BPS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제가 청산 가치라고 그랬잖아요. 청산 가치 자체가 여러분 1,000원 이하가 되는 종목은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코스피 종목이라고? 예, 그러니까 다 한 거죠. 7%니까 얘네들은 다 턴 거요. 신난 거요. 여러분들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이해 가셨죠? 그건 여러분들만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7%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5,200원 그리고 500원 그래요. 다음 볼게요. 세원 ENC라는 종목, 예, 이 종목도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럼 상장 폐지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이거 잘 보세요. 거래 정지되죠. 거래 정지를요 1년, 2년 이렇게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얼마까지 갔었냐면 34,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200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거래 정지를요 딱 시켜놓습니다. 1년, 2년, 3년 이렇게 2년 반 정도 거래 정지 시켜놓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들어갔을까? 대개 보면은 한 이쯤 많이 들어갔어요. 이럴 때만 바람 많이 잡지 않았나? 에? 알테오젠은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알테오젠이 여기서 들어간다고요? BPS하고 좀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모든 증권방송 전문가들한테 구합니다. 재무제표 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짓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야,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 이 회사 보세요. 여기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22%에 막 적자, 뭐 이거 빼고 적자. 대충 그림 보이세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짜리냐? 3,500원이라고 써 있어요. 3,500원. 이미 이런 조짐이 나타날 때는 이런 종목을 하면 될까요? 34,000원? 이게 34,000원짜리입니까? 이게 34,000원짜리입니까? 그리고 1,200원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거래 정지 시켜놓고 가스마리 만들어 놓고 지치게 만들어 놓고 그럼 2년 동안 거래 정지 시키면요. 내가 17,000원에 샀더라도 1,200원이라도 팔았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라고요. 이 모든 종목들이 순서로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혹시나 그죠?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초기 대선이 일어난다면 나는 대통령이 나가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저는 코스닥 자체를 나는 없애버리겠다. 저는 제 공약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마지막 국보라는 종목입니다. 국보라는 종목도 일단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그럼 순서는 똑같아요. 자, 보세요. 똑같습니다. 얘도 거래 정지죠. 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얘도 거래 정지였습니다. 그럼 여기 93,000원이에요. 얘는 93,000원에 2,000원. 저 국보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되게요. 이거 2만 원대 또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뭐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어떤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예?
그러고 쭉 밑으로 물려서 2,000원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거래 정지 시켜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거래 정지 시켜 놓으면요, 숨도 못 쉽니다. 자, 이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면 이 종목도 보시자고요. 어때요? 대지분 27%. 저거 내가 볼 때는 20% 이하가 돼요. 그리고요, 부채 비율 되게 높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채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1년 안에 현금할 비율 어떤 게 많아야 된다. 그리고 얘는 추정치도 적자 지난 5년간 적자라고요. 그리고 거래정지 1년 반 정도 시켜놨고, 그럼 이걸 사신 분이 잘못된 거지 추천한 사람도 잘못된 거겠지만, 그리고 부채 비율은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무조건 150%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150% 이하여야 된다. 뭐가? 부채 비율은 꼭 지켜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BPS라고 그러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니까 2,300원, 전에는 4,000원, 4,000원, 6,000원. 그냥 거래정지 되기 전에도 4,000원짜리였다고요. 그건 4,000원짜리였다고요. 그러면 4,000원이면 대개 이제 8,000원에서 한 10,000원, 여기가 적정 주가거든요. 그냥 그렇게 적정 주가로 보는 거예요. 그런 적정 주가를 무슨 9만 원에 사가지고, 그리고 2,000원까지 빠뜨린다? 그리고 거래정지 시킨다? 그럼 끝난 겁니다. 그러면 소위 대주주라고 하는 자들은 다 팔고 도망가고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달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 이야기,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가시겠습니까? 애시당초 가까이 안 하시는 게 저는 꼭 좋다라는 말씀을 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세뇌 탈출이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요, 여러분들께 잠시 전하는 말씀 잠깐만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번 주가 될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 예, 1시 오시면요. 사실, 제가 이제 TV에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드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예. 제가 이제 TV 방송에서 여러분들 무료 강연회 때 하는 얘기를 했다가는요, 방송 정지 및 저는 아마 검찰 조사 들어가겠죠. 어쨌든 자, 많이들 오셔서요,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죠? 요즘 많이 겪고 계신가요? 예, 그래요. 요즘 제가 그죠? 뭐 그냥 누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요, 성상 저 음모론자야 그러는데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카르텔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카르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데일 TV에서 방송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타이틀을 좀 강하게 좀, 예,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강의를 해 왔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주식 세뇌 탈출. 자, 화면 보실게요. 이게 지금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인데요. 예,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인데 참 잘했어요라고 했습니다. 참 잘했어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제. 예, 어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제가 무료 강연회 때, 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종목을 그냥 조금씩 들고 있으면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 부분이라는 이 자체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제 혼자 그 뇌피셜이에요. 뭐 이제 그 한국거래소나 뭐 금융이나 허가를 득하고 현대공업입니다. 예, 그리고 자료 갖다 주고 뭐 예, 이슈는 이거고 뭐 이래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래갖고 너는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요. 시가하고 종가는, 예, 종가는 뭐라고 그러세요? 종가는요, 결과입니다. 결과. 예, 결과.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한 2,800개 종목들이요. 뭐 이쪽에다 이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듣고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뭐 좀 잘 모르시겠지만 그죠? 제가 늘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오면서 자 보실게요. 자 이쪽을 좀 확대해 볼까요? 이게 이제 기준봉인데 이게 기준봉인데 제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참고로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옵니다. 자 얘가 3%고요. 이게 3, 이게 7이고요. 이게 14, 이게 28%입니다. 이게 퍼센트예요. 퍼센트 아시겠죠? 퍼센트. 그래서 요렇게 이제 기준봉 나오면 요 이제 화살표 나오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가고요. 쭉 요가 이제 7%를 통과해 버리죠. 보이시죠? 네, 7%를 여기 통과해 버립니다. 그죠? 통과해 버리죠, 여기. 그죠? 그럼 여기가 일단은 매도. 1차 매도. 그리고 다시 이게 윗꼬리 달죠? 그럼 매수. 매수. 그러고서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수를 이야기했잖아요. 일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X축, Y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이 종가로부터 이제 이렇게 축을 이렇게 만들면 돼요. 축을. 예, X축, Y축.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깨끗하게 그릴게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냐면 이 종가로부터 이렇게 그죠? 예, 종가로부터 Y축을 보고요. 저 X축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Y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근데 얘는 7% 찍고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그러면 X축은 무슨 의미예요? X축은. 이거는요, X축은 기간이에요, 기간. 예, 기간. 기간 대비 이쪽은 퍼센트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3714, 2856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게 7%를 터치를 했다면, 7%를 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14%를 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눌림, 거래량 없이 가면요, 갑자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얘가 14%고요. 그리고, 14, 그러니까 7이고 14고, 얘가 28%예요. 그러니까 바로 갭을 올려서 28%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방송 때문에 제가 그냥 달려왔습니다만, 그러면 이렇게 보시죠. 상단에 갭상 띄워놨을 겁니다. 오늘은 저 방송 때문에 제가 종가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만, 이해 가셨죠? 그러면 이때 내가 모아서 이때 파는 그 느낌은요, 뭔가 이겼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을 매매를 하는 거다. 그러면 현대공업이란 이 회사는 20년 2월 현대차의 첫 전기차 플랫폼 모델 아이오닉 5에 적용될 암레스트와 헤드레스트 부품 공급 6년간 280억 규모 계약 체결. 그게 현대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끝. 자. 그러고 나서요, 여기서 좀 확인합시다. 대주주 지분, 그렇죠. 얘는 뭐 장난치는 회사 아니니까 50%죠.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는요, 1년 안에 현금화 시스템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여기까지 가셨죠. 그러면 잘 안 보이시니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자,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점차 늘어나고 뭐 아주 정석이죠. 그죠? 예, 장학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채비율 59%의 유보율이 1797%, 부채비율이 150 이하의 유보율이 1000%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나 9,400원입니다. 라고 써 있잖아요. 지가 9,400원이래요. 9,400원이구나.
그리고요, 시장에서는 지금 나를 0.75배, 1배가 채 안 되는 가격에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다고 그랬죠. 이거 셈 계산하는 거, 이거 초등학생도 알아요. 자, 1학년 3반 애들도 아는 거예요. 9,486 곱하기 0.75는 하면 돼요. 그리고 곱하기 2 하면 얘 이제 목표가가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9,4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9,400원. 9,400원. 그러면 참 잘했어요. 9,400원. 얘는 지금 7,600원이잖아요. 얘는요, 못 가도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9,400원. 그렇게 되겠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자, 얘가 여기서요, 첫 번째 완판 나왔으면요, 두 번째 이게 녹색 화살표가 나와야 되는데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여기서 띄워주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과일 종목 지정됩니다. 그럼 이게 100% 다시 눌리겠죠. 알겠죠? 그리고 항상 장부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9,400원짜리의 대주주분이 50%고 안정성 지표도 괜찮고요. 영업이익 매출액 꾸준하게 늘어나고요. 부채 비율 높고 이게 맞지. 이런 걸 하는 거지. 이런 종목을 하시는 거라고. 이런 종목을.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오시면요. 저 그러거든요. 나랑 내기할게요. 내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나는 외계인이다 그랬죠. 외계인. 어떤 개인? 외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외계인. 나는 외계인. 개인. 바깥에 짜서 외계인이다. 여러분들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참 못했어요 라는 종목을 하나 좀 가볼게요. 참 못했어요. 어떤 게 붙었느냐? 이오플로 상장 폐지 위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이오플로 이거요, 개인 투자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을 많이 봅니다. 증권 방송을. 이 종목을 아무 생각 없이 막 추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국내 첫 무선 인슐린 펌프 기업 이오플로가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어쩌면 좋습니까? 처음에는 기가 막히다며.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받으면서 21일 금감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이오플로우는 24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에서 의견 거절 받았다 공시했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라고 썼냐면요.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한울회계법인, 감사인은 한울회계법인인데 의견 거절 사유로 감사 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 불확실성. 그러니까 H당초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례 상장이란 종목들은 H상초 시장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되는데 몇백 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요 4,800 가 있어야 맞다고요. 코스피가. 근데 왜 이러냐고 얘기했죠. 그 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라가 박살이 났는데도 절대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오플로는 내부 결산 시점에서 자본 잠식률 50% 이상 확인됐대요. 그리고 최근 사업 2개년도 각각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 손실이 확인됐다. 자, 이렇게 볼까요? 이 회사가요, 제가 이제 연봉으로 갖다 놨는데 참 못됐어요가 아니라 참 못됐어요. 자, 이오플로 상장 폐지 위기에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여기서 좀 보실까요? 2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20년. 그러니까 21년, 22년, 24년, 24년, 25년, 25년 초니까 그냥 대충 한 5년 됐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5년. 그런데 여기 보면요, 3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00원. 똑같죠, 그죠? 제가 이제 앞서 종목들 지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례 상장이라고 지난 3년 동안 엄청나게 상장된 종목들 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알테오젠, 내가 이 방송을 은퇴하겠습니다.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BPS 대비 절대 2.5배가 넘는다 그러면 가까이 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전에 현대공업 그런 거 하시면 되잖아요. 좋은 종목 많잖아요. 왜 이런 종목에 자꾸 손을 내십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렸던 산돌이라든가 서현이라든가 얼마나 정상적인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종목에
이오플로우 나는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방법 없는 거죠. 그럼 37,000원을 찍어놓고 지금 1,490원입니다. 보실까요? 대주주 지분이 8%입니다. 8%. 이거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예, 작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작전. 대한민국은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켜줄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그죠? 네? 여러분, 이게 8%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8%? 그리고 이게요, 이게 적자. 이거를 왜 삽니까? 이거 사시면 안 되죠. 매출액 보세요. 매출액. 이게 지금 이게,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뭐냐면요. 여기 밑에, 여러분들 제가 BPS 얘기했잖아요. BPS가 1,700원. 1,700원. 막, 170원 했다가 1,000원 했다가 700원 했다가 3,000원 했다가 이때는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1,700원. 그러니까 아니 170원짜리가 어째 170원짜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은 도대체 이런 종목을 얼마에 사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이게 170원짜리를 37,000원에 산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계속 적자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대주주 지분이 뭐라고요? 대주주 지분이 여기 써 있잖아요. 8%. 8.98이니까 91%를 누가 가지고 있다? 91%가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샀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이런 종목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막 화나고 원성이 높고 막 한국거래에서 피켓 들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거래 정지 시켜놓고 가만히 둬요. 한 1년이나 2년이나 뭐 3년. 그럼 지치거든요. 그래서 나는 소위 이 금융당국 F4라고 하는 당국들이, 예? 이거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짓 그만해라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8년 정도 방송을 했는데, 이전에는 이런 일을 안 했다고요. 근데 왜 그러냐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걸 사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지. 이렇게 하는 애들은 원래 그래. 원래 그랬어. 계속 그래 왔어요. 뭐 세상스럽게 그래요. 그죠? 이오플로 상장 폐지 위기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미친 듯이 막 매수하고 막 혹시나 하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괜찮다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알테오젠. 제가 분명히 공지합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요. 수요일 날 코스닥 시총 1위부터 제가 한 20위까지 종목을 하나하나 내가 밝혀드릴게요. 과연 이게 살 수 있는 종목인가? 이게 현존하는 종목인가? 이게 누구 잡기 위한 종목인가? 어떻게 생각하면 코스피도 하나씩 뒤져보면요. 잘못된 게 많죠. 그죠? 삼성전자는 정상이겠죠. 하이닉스는 다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갈 건지 안 갈 건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식 세뇌 탈출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식 세뇌 탈출을. 자, 화면 또 들어가서요. 몇 개 종목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과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준과 원칙. 여기서 좀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여기가 제가 7%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얘가 14%라고 그랬어요. 얘는 퍼센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고 이게 거래량이 들어오죠. 이쪽에 캔들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요. 거래량 없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 둘, 3, 즉 3일. 자, 3일 기억하세요. 3일 안에 여기서 일단 7%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눌려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기준봉이 나오면
어디서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 이거 좀 줄여볼게요. 예, 어디서 매매를 하느냐? 자, 이게 지금 3%예요. 3%. 그리고 여기가 2분의 1 지점. 그러니까 이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가가. 그리고 첫 번째는 일단은 3%를 이탈해버리면 3%라고 하는 이 위에서 시가가 형성되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시작해서 7% 갔으니까 잠깐 예, 차익 실현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3일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일째. 그죠?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여기 큰 거래량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다시 7% 위치에 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7%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는 7%가 아니라 예? 오케이? 예. 7%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11.65%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부터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매수를 좀 했으면요. 실제적으로 퍼센트는 더 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신호가 여기서 계속 발생을 해야 되는데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눌림목이라고 하는 그 구간 자체가 눌림목이라고 하는 구간 자체가 제가 이야기하는 37, 14, 28, 56이지 여러분들 보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5, 10, 20, 60, 120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X축이든 Y축이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타이틀은요. 어떤 타이틀이냐. 자, 주식 세뇌 탈출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똑같아요.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뇌피셜 이야기하잖아요. 야, 다음, 네, 접니다. 예. 다음 34번 들어와. 예. 너는 뭐야? 예, 이러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일 거야? 저는 3월 18일부터 움직이겠습니다. 그래, 종가는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세부 계획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준봉이 나오면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얘도 나왔으니까 여기가 3, 여기가 7, 여기가 14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밑으로, 예. 개파락에서 오른쪽 하다 쭉 밀립니다. 땡큐죠, 땡큐. 이거는 땡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땡큐. 떨어져. 매수. 괜찮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까지는 어떻게 간다? 2분의 1 지점까지는 예를 들어서 100, 200 사다가 이쪽으로 하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배팅이. 맞잖아요. 그죠? 물론 시가를 밀어버리면 제가 멈춥니다. 다시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기준이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요, 뭐 100, 200, 100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까, 미안해요.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샀어요. 라고 한번 가정을 하자고. 1,000만 원 샀는데, 갑자기 훅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17%래요. 난 17%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샀으니까 17%가 아니라 솔직히 17% 중에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냥 그래 10%만 내가 수익 났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쭉 모은 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1,000만 원 그냥 가정이에요. 1,000만 원이다. 그래 10%면 계산이 안 되죠. 100만 원이에요. 예, 주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는 거죠. 왜? 어디까지 갔기 때문에 7% 여기가 1차 내가 차익 실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갔으면 저는 매도하고 그만 또 사나요? 아니 눌려야 사죠. 여기서 좀 눌려줘야 그때 사는 거죠.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런 종목들이 왜 다 똑같은 패턴으로 단봉으로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획 이럴까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어떤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종목은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다시 한번 공지를 좀 내보낼까요? 예. 이번 주 토요일 1시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대한민국의 중심 심장 대전에서 여러분들을 뵙고자 합니다. 오셔서 예, 많은 정보 얻어가시고 예, 또 답답하신 그런 저한테 또 하실 질문들 또 하시고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보시면요. 기준봉이 나왔는데, 기준봉이 나왔는데, 여기서요, 포크라고 하는 이 위치, 이 파란색 선이 직전, 이 기준봉이 나온 바로 이틀 전에 여기서 모았다가, 그러면 원래는 얘가 기준봉이 돼야 되거든요. 기준봉이 돼야 되는데 기준봉이 되지 못했어요. 기준봉이 되지 못하고 얘가 기준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기준 잡고 뒤로 돌아보니까 얘 뭐야 라는 거죠. 얘 뭐야 라는 건요. 내가 기준봉이 이렇게 나오면 다른 애들은 기준봉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아셨죠? 기준봉이 되게 이게 없죠. 그죠? 이게 없는 상태에 기준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제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띵 하고 나오는데 얘는 달라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비중이잖아요.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셔도 된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몰빵 이런 얘기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집중 투자 일단은 100 살 거를 200 그러니까 100이 아니라 500 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시작 자체도 얘도요. 똑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잠깐 확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얘 있죠, 얘. 얘 보이시죠, 이 친구? 보이시죠? 양봉은 시가가 밑에가 시가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작해 가지고요. 여기 7%를 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짧게라도 일단은 먹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언제? 이 밑에, 즉, 이 부분요. 이 부분. 여기가 3%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해 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7% 찍어버리죠. 그럼 다시 매도. 다시 내려가죠. 다시 매수. 언제까지? 자, 제가 얘기했죠.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자, 다시 한번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 언제까지 다시 한번. 화면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 화면 아니고요. 자, 오케이. 자, 언제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다시 갈게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죠? 7% 자리에 7% 자리에 다시 내가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준봉의 신호 화살표가 3번 3번 나오든 아니면 종가로부터 어디까지 56% 기준을 잡고 가든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계속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얘가 눌려버리면요. 다시 매수. 그 다음에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디냐? 여기가 14%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여기는 지금 18%로 기록이 됩니다만 종가가. 요렇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되게 매매하실 때, 야, 죽인다. 매수. 여기서 손절. 그리고 또, 야, 간다. 안 갈 거야. 가네. 매수. 또 꺾이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은 계속 그동안 매매를 해 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이데일 가족 여러분. 주식 세뇌 탈출이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특별히 그 판서, 서서 칠판으로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좀 확대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에서 앉아서 오늘 1시간 함께 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남은 시간 편안한 고운 시간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